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의 손투자자 여러분, 보라이. 보라에. 자, 오늘 VT 실적이 나왔죠? 그 전에 드디어 나왔어. 멤버십 영상 먼저 일주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공개할게요. 우리가 급하면은 그 멤버십이고 아니고 그냥 공개를 먼저 하잖아. 맞아. 뭐 예를 들어 뭐 어. 갑자기 뭐 누가 뭐 무슨 사건을 터서 공장에 불났다. 뭐 유상증자 갑자기 뭐 70% 해버린다 이런. 아니면 공매도 보고서를 써서 사기다. 이러면서 맞추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 말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떨어지게 급한 게 아니라서 어. 멤버십 공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 공개할게요. 음. 자, 일단 실적 나고 한 아까 오전에 한 10% 정도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우리 연봉 보잖아. 우리 일봉 안 보거든요. 네, 연봉 봤는데 그 시초가로 돌아가지고 더 샀어요. 연 시초가로 갔다는 거지. 1월 1일 가격으로. 한 2,000 몇백 더 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거나 우리도 왜 올라가면서 더 들어가려고 했던 물량을 땡큐네 하면서 일단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 실적 볼까요? 왜냐면 나 실적 너무 긴장했어요. 요즘에 4분기 실적들이 막 되게 폭탄 지뢰가 막 터져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특히 뭐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계약도 막 속이고. 근데 VT 실적 같은 경우 보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컨센서스보다 살짝씩 위로 나왔는데 그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해서 매출액은 888억, 전년비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8억 해서 전년비 163%. 그다음에 순이익은 132억 해서 전년비 145%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122억 정도 나와서 컨센서스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된 실적이 부합하는 게 가장 좋은 실적이에요. 왜냐면 이거 실적이 1월 그때 26일인가? 1월 초반에 그 찌라시 한번 돌면서 뭐 감사보고서 거절이다 뭐 이런. 이때 그 이거 하나증권 리포트 본 거예요. VT는 하나증권 리포트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거기에서 VT 측에서 여기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거기서 컨셉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당연히 났네요. 그러니까 올린 거에 부합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23년도에 주가 기준으로 퍼 25를 계산해 보면은 18,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종가는 낮아지니까 그때는 예상치 밖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퍼 25를 맞춰서 이 정도면 17,000원 정도면 25 아니겠냐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실제 실적은 그거보다 높아진 컨센서스로 더 잘했으니까 작년이 한 18,600원 정도가 퍼 25 정도 가격이니까 올해도 아마 조금 더 수익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18,000원 정도가 우리가 그때 전에 얘기했을 때 17,000원 정도가 맞아. 적정가였는데 지금 18,000원 작년 수준의 적정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주가가 왜 빠지나요? 했을 때 원래 4분기 실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폭탄이 안 터졌다는 거에서 우리가 안도하는 거지. 왜냐면은 실적이 이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나버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한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임 잘났죠? 그럼 주가가 왜 빠져 했을 때 우리가 주목했던 건 APR의 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대여라고 불리는 애들이 상장을 하면 막 이거 있잖아, 뭐 몇십조, 뭐 이번에 뭐 100조 물렸다 그랬나? 뭐 그 공모 자금이? 그치. 그러면 시중의 자금을 이렇게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하필이면 섹터가 같은 화장품이지. 같은 화장품 섹터겠죠. 그러면 여기가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화장품 ETF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자금을 큰 쪽으로 해야지. 비율 따라 하는 거니까 ETF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조리 매도를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필이면 APR 상장이 오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땡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며칠간 자금이 계속 이쪽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거예요, 저기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험상 진짜 대여가 옛날에 막 삼성생명 막 이런 거 엄청 맞아. 빨아들였었거든요. 그런 거 엄청 컸었지. 큰 거는, 그러니까 엄청 큰 거는 증시 전체를 빨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맞아. 근데 얘도 간만에 뭐 따따블 원한다 막 이러니까 맞아. 지금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같은 섹터니까. 이거 실적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동 매매인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팔고 그냥 담는다 이렇게. 그치. 저 시총 크거든요 지금. 아까 보니까 2조 얼마 되던데. 그래서 그리고 한 번에 매도가 나오니까 쇼크를 주는 거겠죠. 그치.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도는 그 거래량은 그렇게 오늘 크진 않아요. VT 거래량 자체 보면은 그 찌라시 나왔을 때는 뭐 이만큼 이렇게 줬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기관들도 다 알거든요. 저거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 나오는 물량 그냥 가만히 다 받아 먹는 거죠. 또 다행히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공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에 맞춰서 공매도까지 친단 말이죠, 애들이. 저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왜냐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어서 한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한 좀 있으면은 마무리되고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그 매물 추리였다. 그렇지.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적에 맞춰서 매도하는 애들도 있잖아. 맞아. 그리고 실적 자체가 어차피 막 그 예상치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예상했네라고 생각하고 이 실적만 기다리고 미리 사놨던 거예요. 근데 역시 실적 잘 났으니까 10% 정도 먹었겠죠. 밑에서 뭐 이번에는 뭐 이럴 때는 찌라시 이슈가 있어가지고 밑에 거기서 샀던 사람들은 뭐 조금 더 벌었겠네요. 실적에 맞춰가지고서는 실적 잘 먹었다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진짜 실적 반응이 나오려면은 한 며칠,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정도도 기다려 보면은 그때 진짜 실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거 4분기 실적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40분기 실적은 했는데 왜 안 올라가?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올해는 올해의 게임을 해야 되지 저거는 과거잖아요. 미래의 게임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럼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되는 거 알잖아. 막 네이버 막 쇼핑 들어가서 보고 맞아. 뭐 매진되고 올리브영 매진되고 막 그런 거 한국에서 잘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잘 되는 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애들이. 근데 이번 실적에서 오게티가 그 3분기 대비 4분기 그 리드샷이 그 비슷했다는 게 좀 오게티. 맞아. 일본 부분에서 국내는 그 600% 성장했는데 일본에서 리들샷이 전년비는 한 56%를 훨씬 잘했는데 그 QOQ 3분기 대비는 그냥 비슷비슷했다라는 수준이 나온 게 다른 부분 다 막 100%씩 성장하는데 비슷비슷하니까 뭐 오게티가 됐다면 오게티가 된 거죠. 왜냐면 투자자들은 무조건 QOQ로 성장하는 거 좋아하지 전분기 대비 이거 유지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치고 가면 더 좋겠죠. 맞아. 그리고 VT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 2분기는 그 무주공산이에요, 실적이. 왜냐면 리드샷이 6월에 론칭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없는 분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3년도 1분기는 리드샷이 없었던 1분기 24년도 1분기는 리드샷이 있는 1분기니까 실적 성장폭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호실적이 이미 큰 수준으로 예견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이던스를 들자면 최소 3만 원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왜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어요? 반응이 언제 와요? 이렇게 나 급해요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 우리 경험상 자 여기까지가 났으면 이제 작년이 거의 마무리 돼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마무리가 됐지 진짜 마무리는 아니죠. 아니면 진짜 마무리는 3월 달에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가 끝나야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단연간 경험을 통해서 물론 빨리 가는 애들은 이것도 안 기다리고 4분기 실적 보고 그냥 움직이는 애들이 진짜 빨리 우리나라에서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미 막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근데 한국은 느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5월에 팔고 다 게임이 끝나는데 한국은 이제 빠르면 2월 말 지금 이거 실적 보고 시작을 하고 어쩌면 이제 3분기 감사 보고서를 보고 완벽할 때까지 보고 시작을 하고 또 어쩌면 인기 없는 애들은 5월에 1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1분기까지 보고 가겠다. 5월 14일이 대부분 1분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한이 3, 4, 5 특히 5월 중순이니까 거의 2월 끝났죠 지금? 그렇지. 3, 4 두 달만 기다리면 된다. 두 달에 최소한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 두 달에 우리의 생각이 맞고 실적 성장 예상돼 있으면 이 두 달 안에 꽤 많이 올라갈 거니까 뭐 상관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단기적으로는 저 매도세가 진짜 나오는 매도세거든요. 저거 APR 살려고. 왜냐면 저거 대여라서 뭐 보니까 아무래도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말도 막 하더만. 그러니까. LG생명 뭐 이긴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면 얼마나 대여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따따불이다 뭐 따따상이다 이런 게 황제주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거 지금 그거 APR 가면 안 돼요. 우리가 APR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장에서 따따블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품일 확률이 크다. 뭐 실제로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는 이상 공모자금이 막 뭐 100조 뭐 이렇게 몇십조 몰렸는데 뭐 그거 비싸게 상장되겠지 싸게 상장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
이렇게 막 따따블 얘기 나오고 공모상을 올리는데 싸게 상당하고 솔직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카카오뱅크의 예를 들면 돼요. 어. 그래, 그거 대형 카카오뱅크도 있었지. 그러니까 엄청 많았지 최근에. 한 그래서 2년 3년 떨어졌죠. 근데 APR은 그렇게까지 비싸게 상장된 것 같진 않아요. 올해 예상치 보니까 올해 예상치 25도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빨리 가실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올해치 다 얘가 PR 35인지 25인지 모르겠는데 25 올해치 이미 있다는 거죠. 이익률은 50% 이상 증가했다는 가정하에. 맞아. 이것도 포인트예요. 그걸 가정할 수. 네가 해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장할 때가 이제 또 이익률 마사지 같은 것도 받고 그다음에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말했죠. 크면은 성장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50% 이상 했을 때 24년도치 먼저 가 있다 뭐. 그래서 25배인지 35배인지도 몰라요 저거. 근데 25배는 거의 맞을 것 같고 35배인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35배 우리나라 꽤 없어요. 맞아, 꽤 없지. 우리가 작년에 VT도 35배인가 갸웃했는데 결국 25배로 끝났잖아요. 퍼 25배. DOU가 한 35배의 확률이 있는데 그것도 확률이지 그것도 물음표죠. 그래서 어쨌거나 VT 같은 경우는 우리는 추가 매수를 했고 단기적으로 매도세 나올 거다. 저 APR로 들어가는 물량이 왜냐면 그거 자동 매매거든요. 걔네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섹터를 다 사는 애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 아니면 뭐 진짜 지수 전체 다 사는 애들도 있잖아. 맞아. 뭐 그런 애들 물량도 이제 채워줘야 되니까 특히 화장품 섹터라서. 패시브 펀드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라서 비율을. 그래서 막 잉그루드의 뭐 코스메카 빠져가지고 막 그것도 뭐 실적 나면 빠진다 이런 게 내 생각에 그것도 APR 들어가려고 좀 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빠질 실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잉그루드랩이랑 그것도 빠진 게 아니에요. 연봉 보면 찐빵대치 마이너스 음봉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맞아. 하루에 막 많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연봉 눌러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시가에 사라고 하는 말이 유리해요. 연시가에 사면은. 걔가 20-30% 올라갔다가 찐빵된 거지 마이너스의 폭을 확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안 빠지고 그냥 도돌이로 돌아온 거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지금 VT도 도돌이로 돌아온 거예요. 한 10몇 %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뭐 연 거의 그냥 시초가 정도로 돌아왔다. 근데 우리는 연 시초가에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하로 사면 좋지만 시초가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더 여기서. 심지어 지금 연 시초가는 4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시초가니까 그 한 달 전 시초가랑은 다른 시초가죠. 저희가 느끼기에. 그리고 적정 주가가 18,000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이거는 물량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쟤네들은 그냥 APR 사고 싶은 애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리고 아마 뭐 그런 패시브 펀드 말고도 아마 따따블이라고 하니까 화장품 섹터 들고 있던 이제 개인들이 뭐 VT나 잉그루드랩 뭐 코스메카는 뭐 10% 빠지는 데는 올라가니까 아마 조금씩 팔고 가는 것도 흥문대잖아요. 벌써 거기에 막 40% 찍혀 있더만.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 뭐 상악으로 40% 찍히고 막 놀고 즉각적으로 돈 벌고 싶잖아요. 맞아. 막 이렇게. 우리가 뭐 2달 3달 기다려서 뭐 100% 정도 이익을 노리는 것보다 맞아. 뭐 즉각적으로 막 흥분되잖아요. 막. 맞아. 즉각적인 반응이 흥분을 사람을 잘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항상. 즉각적인 건 멀리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면 사드릴 걸 일단 미리 좀 땡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보유 종목도 한번 쭉 보유 돌아야겠죠. 종목 실적도 났었죠. 누도 실적이 났어요. 우리 해외 에이스. 누 4분기 실적은 전년비 매출액 66% 성장, QOQ도 12% 성장. 그다음에 EPS도 229% 성장한 0.8달러 주당 EPS가 만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마진도 48% 나고 뭐 모든 부분이 솔직히 뭐 다 잘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누도 똑같겠죠. 이건 작년 실적이었고 올해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여서 저희도 이제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누는 가이던스를 딱 표면적으로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보니까 힌트가 조금 있었던 게 24년도도 4분기 정도의 총마진을 좀 달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정도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계속 이제 이익률이 확대되고 있지만 멕시코라는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할 거라서 마진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힌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QOQ로 12% 정도씩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QOQ로 계속 한 10% 정도씩은 치고 간다라고 한번 해봤을 때 내년에는 한 50% 정도 매출의 성장을 좀 가능할 수 있지. 올해 24년도에 50%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합니다. 뭐 야후에서는 좀 하이로 돼 있는 컨센서스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전체 총마진이 43%였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총마진이 48%였으니까 24년도에 48%를 한다면은
매출액보다는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도 뭐 한 70에서 많게는 100% 정도 이익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냐 올해. 그럼 이제 주가도 작년 종가에 비해서 누는 퍼 35니까 작년 종가에 비해서 한 70에서 100%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진짜 잘 났어요. 그리고 뭐 주요 질문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누뱅크에 대한 그런 이익률,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진출한 급여 대출이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익 훼손에 대한 부분, 왜냐면 멕시코 진출은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진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주요였는데 누 실적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 주가도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 그냥 가만두면 어느새 주가 올라가니까 실적 잘해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는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했죠. 누는 잘하고 있었고 실적 좋았고 역시 누도 그냥 목표 주가 갈 때까지 꾹 붙들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우리 말썽꾸러기 APLD. APLD.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얘도. 조금 원래 클러스터가 이게 한 1클러스터가 이제 1024개 GPU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클라우드예요, AI 클라우드. 근데 이게 지금 4개 들어와 있고 제 말대로 하면 8개 들어왔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2월 초에 8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개는 100% 들어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개 이후에 2개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얘도. 그래서 뭐 정전이나 나고 말이죠. 누는 무소식이 소식인데 그 APLD는 함흥차사야. 소식이 안 들려.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일단 견뎌봐야죠. 근데 얘는 견딜 수 있어요. 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웠던 게 저게 거짓말을 너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우리 같이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4월에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오겠네요, 이것도. 근데 여태까지 클러스터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또 APLD 같은 경우는 AI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AI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APLD 같은 경우가 뭐 갑자기 뭐 계약이라는가 이런 게 수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수요 문제가 없을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클러스터만 들어오면은 수요는 아주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럭스라는 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얘도 역시 PSR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PER로 움직이는 거라서 실적이 순이익이 떠야지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매입한 그 애플로빈 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맞아. 뭐 할 게 없네 얘도. 그치. 애플로빈 같은 경우도 안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부분이 AI 도입해서 AI 광고. 그치. 그러니까 어플에 대한 AI 광고래요. 어플을 광고해주는. 근데 미친 듯이 성장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익도 이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른 친구예요. VT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맞아. VT도 니들샷이라는 부분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 친구도 AI 그 광고. 어플 광고라는 게 이제 새로 탄생한 거라서 이익이 올해 2~3배 정도 잡혀 있거든요. 물론 컨센서스 노멀과 하이 정도 차이로 했을 때. 그래서 애플로빈도 지금 실적이 잘 나고 그냥 쭉 지켜보면 된다. 퍼 40 정도 해서 한 100달러 정도 부근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퍼 40 정도 작년에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유 종목 끝났고. 보유 종목 끝났고 이제 재미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뭐 너무 좋아하시는 종목 하나 준비해봤어요. 엔비디아. 근데 이거 우리가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왜 연초에 못 샀냐면 결산월이 얘가 2월인가 그렇잖아. 1월인가 2월인가 그래서 착각했어요. 이거 24년도 실적이 뭐 많이 퍼가 높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25년도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한 주 샀어요, 한 주. 그러니까 실적 바로 전에 이렇게 빠질 때 한 주 그냥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냥 상징성으로만 가져가 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엔비디아 실적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 증가율보다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이익 성장이 될까라고 했을 때 작년 전체 매출액 그 총이익이 77% 정도 수준이 나왔어요. 4분기에 76%, 77% 정도. 근데 엔비디아가 작년 1분기만 해도 매출 총이익이 6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이익률이 60%에서 70%까지 치고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보다는 이익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니까. 근데 1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매출 총이익률을 4분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줬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은 4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더 증가한다고 줬어요.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비율도 거의 작년 4분기랑 비슷하게 10% 정도 줬다. 이렇게 줬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가 올해는 매출액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여기서 갑자기 뭐 더 적어도 1분기는, 왜냐하면 경영진 가이던스가 이러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진 가이던스 기반으로 1분기를 보면은 매출액이랑 맞춰서 이익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올해는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뭐 1분기 까보니까 뭐야, 총이익률 77%인 줄 알았는데 뭐 80%뭐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은 86면 미쳤다. 진짜 이거는 뭐 77도 지금 말도 안 되는데. 70도 너무 높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경영진 가이던스를, 엔비디아 경영진 가이던스를 따랐을 때 너네 오늘 매출액만큼 이익 성장하겠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QOQ 대비 이제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계속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총 여기가 제가 옛날에 적어놔가지고 11%한 야후 가이던스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뭐라고 그러는 거지?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야후 가이던스는 어쨌든 EPS 일치한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 연 분기별로 10% 증가하고 그 다음에 EPS가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EPS가 23.8달러. 그러니까 야후 가이던스랑 거의 노멀이랑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만큼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는 퍼가 4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좀 계산이 됩니다. 이거 조사할 당시에 주가가 788달러였는데 한 95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1분기 가이던스가 경영진대로 나온다면, 물론 이거보다 더 잘한다면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보내자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만큼 더 올라가고 그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 실적 나는 거 모조리 분석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 회사 나오는 거 모조리. 그래서 재밌는 거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조사했던 거를 공유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재밌는 게 리오토가 실적이 잘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 어딘가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퍼 35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 내 기억에 그 매출액 증가율 50%하고 이익 증가율 50% 잡혀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 50% 증가하면 이익 증가 더 되거든요 사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리오토는 이제 그 초반 회사니까 또 이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이제 개선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50%보다 100% 가까이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한 100%, 50에서 100% 사이 여기. 그리고 퍼는 작년에 35 받았었는데 사실 중국 기업은 한 25밖에 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나도 기억이 너무 남는 게 알리바바가 퍼가 높았는데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 25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주식이 좀 불안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25 주면 안전한데 작년에는 35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계산해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25가 안전하지. 중국 회사는 미국에 한간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TMDX도 실적 나가고 20% 올라갔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아직 분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재미삼아 우리가 계속 공부 삼아서 이렇게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좋은 거 걸리면 이제 딱 들어가는 거겠죠. 그치. 자, 왜냐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연초라서 그래요. 연초라서. 작년 말에는 우리 계속 지켜보자, 연초까지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 연초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연 중반까지, 뭐 길면 8월까지 뭐 항상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아까 말한 대로 한 5, 6월 달이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할 건 다 했네요 오늘은.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질문 주셨던 게 컨센서스가 언제 제시되나요 했을 때 실적 나고 제시돼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나고 한번 제시되고 1분기 실적 나고 한번 제시되고 2분기 실적 나고 제시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이 네이버 가이던스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대충 아시면 되겠네요. 자, 진짜 이제 이만 할게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그래서 만나요.